예상 그대로 우리가 염려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해설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파괴되었다라고 내가 2년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더니 그때는 2년 전에는 뭐라고 청와대에서 반발했냐면 정광훈 한미동맹 멀쩡한데 왜 네가 파괴됐다고 자꾸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어제 그저께를 보니까요 아예 공식 뉴스에 이래 나와 이번에 장관을 통하여 한미동맹이 복원될 것이다. 아니 파괴 안 됐으면 복원을 왜 하냐고. 이렇게 청와대가 사기를 쳐요. 근데 미국 장관님 왔다 갔죠. 예.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 실세죠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뭐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고 지르고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동맹이라는 거는 네. 이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친구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도 컸으니까 뭐 미국 좀 뭐 이러면서 그런데 동맹이라는 것은 친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 원칙을 한국이 지금 어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절반은 못 알아들었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동맹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적이 그러니까 적이 공동으로 같아야 동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소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련도 독일이 무서워요. 미국도 독일이 무섭고 독일이 더 나쁜 놈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동맹이 되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공산주의고 하나는 우리가 자본주의인데도 적이 같을 때는 더 높은 놈, 더 나쁜 놈이 있으니까 더 무서운 놈이 있어가지고 동맹이 됐다가 독일이 딱 깨지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그날로 갈라지잖아요. 동맹이 깨지죠. 그렇죠. 맞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거죠. 거기 이제 물론 플러스로 민주주의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데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보냐 안 보냐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북한이 적이다라고 거기서 일치하게 되면 동맹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북한을 미국은 적으로 보고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보는데 솔직히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북한이 적이고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이 밑에서 깨져버렸는데 겉으로 폰만 있으면 뭐합니까? 중국이 적 맞아? 북한이 적 맞아? 맞아. 걔네들이 우리 적이야.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매일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퉈도 그 동맹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매일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북한은 내 적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깨진 거야. 미국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그 북한이 이제 미국이 북한 보고 북한은 테러리스트야 그랬더니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걔네들 우리 동생인데요 그랬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니네 동생은 맞는데 테러리스트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생이라니까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 화가 나니까 너 누구 편이야 그랬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 너 누구 편이야? 바로 그거 문제죠. 그때 또 거기 그 추가로 한마디 기억이 나는데 북한이 우리 형제라 그러니까 저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 중에도 가인 같은 형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다. 가인 같은 형제가 있다. 가인 같은 형제가. 그리고 적이라는 거를 지금 한국 그 정부가 헷갈리는데 적은 누구냐?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게 너의 아버지나 네 형이라도 적이야. 그게 국제 정치의 원칙입니다. 지금 카인, 아벨 이게 무슨 형제지만은 적이죠. 적 죽여버리니까 그거를 한국이 자꾸 헷갈리고 요번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된 거는 한미동맹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 정부 가지고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실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은 이렇게 거기 이제 약속한 그 네 조항 중에서 세 번째 조항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이 말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건 한반도의 비핵화다 그랬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말로 뭐냐? 북한말로 한다면은 남한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 비핵화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야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가 된 거지? 미군이 가야지. 미군이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미동맹도 끝내야지 남한이 비핵화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이, 그 사람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미국 국방장관,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해가지고 그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문장에다 못 넣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끝나는 거가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맞지.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고 나서 한미동맹이 잘 됐다? 아닌 거죠. 그런데 결국은 성명서에 결국 이제 말씀하신 거, 북한은 우리의 적이란 말을 성명서에 이번에 장관 못 담았죠. 결국 성명서에 그렇죠. 중국 문제도 못 담고, 못 담았죠. 일본에서 2+2 회담했을 때는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북한 문제를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응한다 그랬는데, 한국 와서는 중국 북한 문제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말을 못 담았습니다. 근데 뭐 무슨 동맹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그 우리 외교부 장관 그 개자식 때문에 말이야. 그 자식이 하도 발광을 떠니까 그렇죠. 결국 문장 못 담았는데. 문장은 못 담았습니다. 여기서 자꾸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 담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드디어 사고가 났죠.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두 장관이 질러버렸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미국이 하도 답답하니까 미국 여기 오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가 남한하고 일본이 다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 정부 가지고 난 안 되겠다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얼음판을 가듯이 한국이 지금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멍청하게 해가지고 무슨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왔다고 그러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집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니까 아무거나 자유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막 자유롭게 들어가도 됩니다. 노골적으로. 큰일 났네. 너 왜 여자 화장실 들어갔냐? 남자놈이 나 여잔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국 네바다주가 말이죠. 기가 막힌. 네바다주에서 미스 네바다를 뽑는데 남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이고. 남자였던 놈이 여자가 됐는데 걔가 미스 네바다가 된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45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46은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45가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에요. 그 46대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바이든이 하는 짓은 악마의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서 대통령 선서를 했으면은 성경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남자 여자 뭐 둘이 같이 결혼해도 되고 뭐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남자가 여자 돼가지고 여자 체육대회 나가도 괜찮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아예 없애버렸던 심판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 싹쓸이하는 심판은 이게 핵심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렇죠. 그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폼페이의 섬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죄들은 징계만 하는데 이 동성애 요건 걸리면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말이야 저 발광을 떠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국민들이 지금 60% 40% 60%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박수. 그리고 나같이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 7대3. 70%의 국민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선거할 것도 없어요. 이런데 문제는 이게 단일화만 되면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그건 또 말하면 내가 또 깜빵 가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찍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론조사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데 오세훈이가 좋으냐 안철수가 좋으냐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60% 70%가 왜 돌아왔느냐? 그 모든 출발은 강화문 집회입니다. 강화문 집회 때문에 돌아온 건데, 집회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다른 사람 딴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윤석열이가 왜 우리 편으로 돌아왔겠어? 강화문에서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 편에 서야 앞으로 자기도 살겠다 생각하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생했던 그 2년의 강화문 집회는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걸 끝까지 무시하려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저 새끼들은요, 자 강화문에 극우가 모여서 우리가 손해본다고 자꾸 그따위 소리 하거든. 김종인 할아버지, 야 이 늙은 놈아 집구석에 빨리 가, 이 자식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이 정신 나간 김밥이 어떻게 소리 잘하고 앉았어. 첫날 그래 봐라. 우리는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강화문 집회 참석한 연인은 말고 1대1로 전부 다 서명한 사람이 1150만 명이야. 1150만 명이면 서울시 전체지 전국에서 온 사람들 다 합치면. 그런데도 끝까지 이걸 부인하려고요. 강화문은 오히려 극우 세력이라서 도움이 안 된다. 그만큼 우리가 두렵다는 얘기지.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극우라는 말을 이렇게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정치학 개념으로서 극우 극좌는 자기네 그 이념을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일 경우에 극우라고 그럽니다. 극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극우예요? 주먹 몽둥이 들고 나가자 그럴 때 그때 극우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 들고 나가자 그러면 극우가 되는 거죠. 말로 하고 입으로 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맞지.